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포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포도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지치기, 결속. 가지치기, 결속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작업,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기, 불편한 자세로 일하기, 손이나 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일하기 등과 같은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 무릎 등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유발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가지치기, 결속 작업을 하는 포도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포도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포도밭에서 전지가위를 사용하여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전지가위나 결속기와 같은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작업을 장시간 계속하게 될 경우 손과 손목, 팔꿈치 부위에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손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방아쇠, 수지 등이 있고 손목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수근관 증후군과 손목 건염 등이 있으며 팔꿈치 부위에서는 외상과염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포도 농가의 작업 모습을 보니 가지치기, 결속 작업을 할 때 손과 손목, 팔꿈치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질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손 부위에서는 방아쇠 수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손가락을 펴거나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손가락을 필 때 탁 소리가 납니다. 또 부종이 발생하고 엄지나 아픈 손가락 아래쪽 결절 부위에 압통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목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엄지, 집게,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 부위에서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운동마비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부어있지는 않으나 손가락과 손바닥이 부은 것 같은 부종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목 건염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엄지손가락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손목 부위까지 통증이 확장되며 조그만 좁쌀 크기의 덩어리가 손목 부위에서 만져집니다. 네. 그럼 팔꿈치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이 발생하나요? 외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면 통증이 발생하고 팔꿈치에 통증과 염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팔꿈치를 구부려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고 악력이 저하됩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작업자분들이 가지치기, 결속 작업을 할 때 전지가위나 결속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과 팔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전지가위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주의로 손가락에 베이거나 찔리는 상해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과 상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전지가위를 사용하면 손목 부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량 전동 전지가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벼운 전동식 전지가위를 사용하면 손과 손가락의 부담과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손바닥 부위에 쿠션이 좋은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면 손바닥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접촉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무와 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위에 손가락이 닿는 손잡이 부분에 부드러운 재질의 골무 혹은 천을 덧대어서 사용하면 손바닥 부위의 접촉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가지치기, 결속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손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 운동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왼손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손등 쪽으로 젖힙니다. 두 번째로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마주 대고 서로 밀어줍니다. 세 번째로 왼손으로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네 번째로 양손을 무릎에 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다른 손가락을 모은 후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지금까지 가지치기, 결속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성실 씨, 어떻게 보셨나요? 작업을 할 때 전지가위와 결속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 부위가 많이 아팠었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편의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작업 중간중간 손 운동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포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포도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포도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포도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결실을 거둬들이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할 경우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작업을 장시간 계속하게 될 경우 목과 어깨,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근막통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경추신경병 등이 있고 허리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으며 무릎 부위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연골연화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분들이 포도를 반복해서 수확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목과 어깨 부위에서는 우선 근막통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 부위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땀이 나고 털이 고추서는 자율신경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관절의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목관절의 변형으로 인하여 운동할 때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추신경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 부위의 근력과 감각이 저하되고 뒷덜미와 어깨 상부, 견갑부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팔이 저리고 당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허리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하나요? 네, 먼저 요부염좌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종과 허리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요추부에 피로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 걸어 다니거나 앉아있지를 못하고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죠.
이와 더불어 척추 분리증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관절 사이에 결손이 있는 부위에 요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릎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갑작스럽게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이 부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무릎 운동에 제한이 있고 걸을 때 발을 딛는 쪽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쑤시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연골 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무릎 주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 주위가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무릎이 꺾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연골 표면이 갈라지며 너덜너덜해지기도 합니다. 끝으로 정강뼈 거친면뼈 연골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무릎 아래의 정강이 뼈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무릎 아래의 피부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또한 무릎 아래의 볼록한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나주시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수학 작업을 할 때 목과 어깨, 허리, 그리고 무릎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작업용 발판이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동식 간이 작업 발판이나 플랫폼을 사용하면 위를 보는 동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작업용 의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장비를 사용하면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수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완화 쿠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끼워서 사용하면 장시간 작업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목 받침대를 활용하면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장비를 활용하면 목 부위의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네. 끝으로 높이 조절 대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대차를 활용하면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근골격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수학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목 운동법과 어깨 운동법, 그리고 허리 운동법과 다리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 운동법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머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반대 방향도 실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 벽에 서서 어깨에 힘을 뺀 후 턱을 벽 쪽으로 5초 동안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이번에는 어깨 운동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오른팔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등 뒤로 놓은 후 왼손 팔꿈치를 잡아당깁니다. 두 번째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은 후 왼손 팔꿈치를 잡아당깁니다. 세 번째로 벽에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고 머리 위로 양팔을 들어 올려 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네 번째로 벽에 서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그런 다음 머리 위로 양팔을 들어 올려 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이번에는 허리 운동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배꼽을 아래쪽으로 10초 동안 당겨주는데요. 이때 절대 숨을 참거나 배가 불룩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 역시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끝으로 다리 운동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한쪽 발목을 잡아 15초 동안 늘려줍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펴고 앉아 무릎 위 안쪽 근육에 10초 정도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지금까지 수학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안전하게 수학 작업을 도와주는 편의 장비를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운동법을 작업 중간중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포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포도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치기, 지베린 처리. 순치기, 지베린 처리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도밭에서 순치기와 지베린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포도밭에서 순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작업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으로는 지베린 처리 작업과 수확 작업이 있는데요. 이처럼 머리 위 작업을 오랜 시간 반복하여야 할 경우 작업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따릅니다. 이와 같이 머리 위 작업을 장시간 계속하게 될 경우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근막통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경추 신경병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박사님, 포도농가의 순치기와 지베린 처리 작업의 모습을 보니 머리 위 작업을 장시간 해야 해서 그런지 목과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질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목과 어깨 부위에서는 우선 근막통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 부위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땀이 나고 털이 고추서는 자율신경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과 어깨 관절에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목 관절의 변형으로 인하여 운동할 때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추신경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 부위의 근력과 감각이 저하되고 뒷덜미와 어깨 상부, 견갑부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팔이 저리고 당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작업자분들이 순치기와 지베린 처리 작업을 할 때 목과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질환을 해결해줄 편의 장비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목 받침대를 활용하면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줄여줄 수 있고요. 자동 지베린 처리기를 사용하면 어깨 위로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격 완화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작업자의 발바닥에 쿠션 패드를 착용하면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나주시 박사님, 순치기와 지베린 처리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목 운동법과 어깨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 운동법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머리를 오른손으로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반대 방향도 실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 벽에 서서 어깨에 힘을 뺀 후 턱을 벽 쪽으로 5초 동안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이번에는 어깨 운동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오른팔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등 뒤에 놓은 후 왼손 팔꿈치를 잡아당깁니다. 두 번째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은 후 왼손 팔꿈치를 잡아당깁니다. 세 번째로 벽에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고 머리 위로 양팔을 들어 올려 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네 번째로 벽에 서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그런 다음 머리 위로 양팔을 들어 올려 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지금까지 순치기, 지베린 처리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성실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순치기와 지베린 처리 작업을 할 때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 편의 장비들을 적극 활용해서 작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드시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포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포도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반.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확한 포도를 운반 중인 포도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수확을 마친 포도 상자를 열심히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료나 퇴비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르는 경우 작업자의 신체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할 경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허리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요부염자, 추간판 탈출증, 척추 분리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두치 박사님, 수확한 포도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니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질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요부염좌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종과 허리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요추부에 피로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 걸어 다니거나 앉아있지를 못하고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죠. 끝으로 척추 분리증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관절 사이에 결손이 있는 부위에 요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작업자분들이 운반 작업을 할 때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넓은 포도 농가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력식 사륜 대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중심 잡기에 용이한 3륜식 대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장비는 탈착식 보조바퀴를 사용하여 외발 대차로의 변경이 용이해 좁은 공간이나 하우스 내에서 작업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외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접이식 간이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운반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운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농장 지면에 운반 레일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포도박스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수납 용기를 운반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면 보다 편리하게 운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의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적정하게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급적 작은 수확물 바구니나 소포장 상자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큰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작은 박스를 여러 개 사용해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럼 중량물 취급에 대한 적정한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국제노동기구에서
연령별로 허용 가능한 하중을 정해두었는데요. 이 기준을 잘 준수하여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적정한 중량물을 취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중량물을 올바르게 취급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중량물은 팔꿈치 높이에서 취급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물체와 작업자의 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체를 들어올릴 때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을 굽혀 들어올리고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작업자와 협동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장비라도 가벼운 작업 장비를 선택하고 과중한 중량물을 감당하게 되는 작업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운반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허리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허리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배꼽을 아래쪽으로 10초 동안 당겨주는데요. 이때 절대 숨을 참거나 배가 불룩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 역시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지금까지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중량물 취급 방법을 잘 숙지해서 실천하고 운반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질환들을 개선해줄 편의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포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포도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약, 살포. 농약, 살포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도밭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포도밭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농약 살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만큼 위험이 큰데요. 이처럼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거나 마스크나 우비 등 간단한 보호 장비만을 착용할 경우 농약에 중독되어 두통, 현기증, 경련, 불안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포도 농가의 농약 살포 작업 모습을 보니 두통, 현기증, 경련, 불안감 등의 농약 중독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두통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벼운 증상으로 권태감과 피로감,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동공이 축소되거나 보행이 곤란해지고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의식이 혼탁해지고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기증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위화감이나 현기증,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시력이 감퇴하거나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동공이 축소되고 의식이 혼탁해지거나 전신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경련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수족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타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간헐적 또는 강직성 경련이 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하기가 곤란해지거나 동공이 확대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불안감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현기증과 불안감,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동공이 축소되고 시력이 감퇴하거나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폐수종과 혈압 상승, 그리고 대소변을 참지 못해 실금을 하기도 합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작업자분들이 포도밭의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 농약 기자재 정리가 미흡하게 되면 실수로 호수에 걸려 넘어지거나 농약통을 쓰러뜨려 농약이 몸에 묻을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농약 살포 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장대형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짧은 분무기보다 장대형 분무기를 사용하면 분무되는 농약으로부터 좀 더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농약에 노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호스릴과 엔진이 함께 탑재된 농기계를 사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농약 방제복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신체를 보호하려면 방제복을 반드시 잘 착용한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방제복은 농약이 침투하지 않는 재질로 골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농약 살포 작업을 위한 편의 장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예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먼저 농약을 희석할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작업을 해야 하고 농약을 개봉했을 때에는 몸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해주고 농약 보관함, 폐농약 수거함을 만들어서 액체와 분재를 분리수거한 뒤 일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후진을 하면서 분무해야 합니다. 농약을 살포한 후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농약 살포를 마치면 가급적 빨리 목욕을 해서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했어도 농약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치를 해야 하고 입었던 방제복은 다음 작업을 위해 깨끗하게 세탁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한 후에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술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을 들이마셨을 때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물이나 식염수를 두세 잔 마신 다음 손가락을 넣어서 들이마신 농약을 토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옷을 헐겁게 풀어놓은 다음 심호흡을 시키는데요. 이때 중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호흡이 멈췄다면 인공호흡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환자를 반듯하게 눕히고 입안에 고여있는 침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턱을 들어올린 후 가슴을 수평이 되도록 만든 다음 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코를 잡고 입으로 숨을 불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을 한 후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약 살포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성실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전하게 농약 살포 작업을 도와주는 편의 장비를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농약 중독의 예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